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늦은 나이에 만나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직업이 좋았고 남편도 전문직이니 돈 걱정도 없었고 서로 웃을 일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유산을 2번 하게 되자 시댁에서는 아기를 낳으려면 직장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남편이 3대 독자의 장손이라서 거역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전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난임센터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거쳐 낳은 딸이 100일이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기이죠. 정말 너무 예쁘고 귀엽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감정 표현도 없고 친정엄마 항암 치료를 같이 다녀와서 피곤해하면 밥을 제대로 차려달라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물론 소홀하게 한 제 책임도 있지만 화가 났습니다. 100일 된 아기를 키우면서 친정엄마 간병하는 게 쉽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차려달라는 밥 주고 최대한 그 비위를 맞춰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이상한 점이 더 드러났습니다. 핸드폰에만 손이 가 있고 지문 인식으로 바꿔놓았더군요. 여자의 육감이란 틀리지 않는가 봅니다. 게다가 서재를 정리하는데 서랍에 있는 예쁜 케이스에 목걸이와 반지가 있었어요. 제 선물인가 반가워서 보니 반지 사이즈가 제 거와는 현저하게 달랐어요. 그 주얼리샵에 가서 남편의 인상착의와 주문한 상품을 물어보니 남편이 맞다는 겁니다.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는 정말 컸습니다. 상대는 누구인지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알 길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내비게이션을 열어서 칩을 노트북에 연결해 보니 희미한 영상과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은 백업을 해두고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보이스 레코더를 심어 놓았죠. 남편의 핸드폰에는 샤워하러 들어갈 때 도청이 되는 어플을 잽싸게 깔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별짓을 다해서 얻어낸 건 직업상 만나던 고객이었고 유부녀에 꽤나 미인이라는 겁니다. 남편은 변호사였는데 클라이언트로 만난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꼭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자리 잡고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고함을 지를 게 뻔했기 때문에 일단은 오랜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빨리 판을 뒤집는 것보다는 천천히 다가가서 한 큐에 일을 해치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심각한 문제가 겹겹이 쌓여서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의 뻔뻔한 행동거지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대하자 조금 눈치를 챈 듯 싶었습니다. 도청 어플을 백업해두고 보이스 레코더를 치웠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불법이었으니까요. 내용을 들어보니 기가 찼습니다. 상간녀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 좋고 능력 있고 잘생겼고 언제 내 차지가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데 다 놔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한다는 건 너무 억울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참고 일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야 나중에 법정에 가서도 승산이 있으니 전 눈에 불을 켜고 이잡듯이 뒤지는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람이 집을 구해서 동거를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여자는 저를 만나려고 집요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제 남편을 붙잡으려고 수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만 이혼해준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포기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절 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었죠.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사실이냐고.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을 생각을 없었다면서 믿어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정리하겠다면서. 그 여자는 돈도 많고 현재 남편은 외국에 있지만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제 남편은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었던 겁니다. 여자 측 집안 사람들이 절 찾아왔고 집에 있는 가재도구들을 부시면서 제 어린 딸을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하는 대신 재산을 다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자 무릎을 꿇으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면서 저를 잡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도 저는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소송까지 갈 테니까 놔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사로서의 생명은 이미 끝났고 그쪽 남편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게 뻔했으니 전 100일 지난 딸과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렵사리 소송을 해서 전 자유의 몸이 되었고 딸과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남편도 로펌에서 해고가 되고 그 상간녀는 낙태를 했다고 하더군요. 제 가정이 깨지는 건 바라지 않았어도 이 상태로 억지로 가정을 유지하는 건 전혀 의미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어떻게든 구해야 하니 전 작은 레스토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위자료와 받은 재산으로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건 아니니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도 앞으로 긴 미래를 생각하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로펌에서 해고된 사유가 워낙 다 알려져서 그 어디에도 취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상간녀와도 헤어져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저 역시 그를 찾고 싶지도 않았죠.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전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갖춘 셰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방장은 아니어도 여러 가지 요리를 제대로 만들어낼 줄 알았죠. 딸도 이젠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즐겁게 저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 파트타임 알바를 그만두고 정식 직원으로 취직을 했고 간간히 SNS에 올려 부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월급보다 SNS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았을 정도로 인기가 있어서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때쯤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잘생긴 외모는 추레해졌고 돈도 다 잃고 몸도 아픈 채로 저에게 다시 합치자는 겁니다. 전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은 아프지만 저와 딸에게 했던 짓을 생각만 해도 끔찍했으니까요. 그 남편은 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고 저도 알려고 하지 않았죠. 그즈음 남편의 상간녀였던 여자가 남편에게 무참한 폭행을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얘기를 뉴스로 접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었죠. 다음 타깃은 제 남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괴로웠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 남편이 일본 야쿠자 쪽에 개입된 졸부라고 하는 겁니다. 엇갈린 인연이라곤 하지만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연을 맺으려 했던 거죠.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을 수소문해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신고도 안 되어 있고 어디선가 살아있는 것 분명한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저를 찾아왔을 때도 알코올에 찌들어 온몸에 병색이 완연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근처 시립병원 알코올 중독 클리닉을 뒤져봤습니다. 주소지는 서울역 부근 다 허물어져가는 쪽방이었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가서 알코올성 치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상간녀의 남편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청력이 상실되어 한쪽 귀는 전혀 들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사랑보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데리고 있을 요량으로 집에 와서 지내라며 끌고 왔습니다. 다행히 치료 과정을 잘 견뎌주었고 예전의 체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보청기를 차서 귀도 잘 들리고 딸아이와 이런저런 대화도 주고받고는 합니다. 젊은 날 방탕하게 살았던 과거 때문인지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근처 복지관에서 생활 법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곤 합니다. 얼마 안 되던 강사료를 저에게 주면서 반찬값에 보태라고 합니다. 정말 믿고 죽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용서하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쪽방에서 살 무렵 모은 돈이라고 장판 밑에 두었던 500만 원도 절 주면서 사고 싶은 것을 사라고 하더군요. 이런 제가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으나 그 돈을 보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신체가 망가진 것으로 이미 벌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라고 그 벌 이상의 어떤 것을 줄 수도 없고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쩌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형벌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저 이렇게 또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